현재 일본의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 여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형태로 보이며 도자기로 구워 놓은 그런 모양 같습니다. 여기 위에 글을 보면은 동국노 고대사라고 적혀있네요. 동국의 고대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FC2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FC2라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FC2는 일본의 포르노 동영상 관련 웹사이트다. 사이트는 일본 사이트지만 법인은 미국에 두고 있다. 스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웹 서비스를 전개 중이며 그 중에서도 FC2 블로그는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게임, 소위 매니아 문화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많다고 일컬어지며 근래에는 다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여 많은 회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 FC2 블로그는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이 사이트가 FC2 블로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여러 장의 지도 이미지도 확인되고 있네요. 제가 이 사이트를 왜 보여주냐면은 현재 일본과 중공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의 내용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에 끼워진 일본이 대국으로 그려진 남국의 외국,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2019년도 8월 3일에 기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위지 외인의 과장이 동해의 땅을 평양한 시바시와 은혜를 받은 장화에 대한 배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에 원고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의 공손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 중부까지 손하기 했지만 외국을 공격해 영토라고 한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인의 설명은 외국에서 이전 과장하고 인구도 크게 불려가 들어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사마씨가 외국의 조공을 촉구한 사실은 따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과장이 되어 있다는 이론은 약한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합니다. 동양학자의 오카다 영홍씨는 중국의 황제는 전통적으로 외국 사절의 조공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격은 중화사상에 기인한다고 전해진다는 것이 많다. 중화사상은 고대 도교 사상에서 다섯옷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상은 세계의 중심은 중국에 있으며 문화의 중심이다. 변방에 갈수록 인민의 문화도 낮지만 모두 중국 황제의 신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카다 씨는 중화사상의 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분이 오카다 영웅씨라는 분인가 봅니다. 현재 이 블로그에 이 글을 적어 놓으신 분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은 싸움을 해도 당사자끼리 폭력에 호소하는 것은 미덕으로는 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승부를 넣거나 하며 싸움을 둘러싼 구경꾼에 어떻게 상대방이 부당인지를 호소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방으로 인원수가 많은 쪽이 승리하는 이유다. 이때 아군에게 붙이는 인간은 중립인간이어야 한다. 대중문화의 중국에는 철저한 인간 불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제3자를 아군에게
겹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 원리는 국정 차원에서 동일하다. 삼국지에 위, 오, 촉이라는 나라로 나누어 내란이 있던 것이다. 외교 공세에 어떻게 외국을 아군에게 넣거나 언쟁을 벌였습니다. 변방의 외국에서 조공 오히려 외국에서 동의보다는 측의 중국 동의가 있었다. 물론 외국 측도 중국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으로 외국에서 우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공을 할 수 있다. 뭐 여러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라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내용이 좀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손시라는 말이 나오네요. 공손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 중부까지 선하기로 했지만 외국을 공격해 영토를 한 뜻이 없다. 그러니까 사마의가 공손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한반도 중부까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을 즉 현재 열도 일본을 공격했는데 자기의 영토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 한계의 전통적인 외국 사절단에 조공 요구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네요. 중국에서 자기가 정복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조공을 요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손시라고 적혀있는데 이 공손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동의 공손시 정권이라고 하네요. 중국 후한말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요동에 할거했던 공손시 일족의 정권 존속기간은 189년에서 238년 6월이다. 중심지는 양평성으로 현 중구 라오닝성 라오양시이다. 연나라라고도 하며 구별할 때는 성씨를 붙여 공손령 또는 동년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 보면 연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양평성으로 현 중국 라오닝성 라오양시이며 연나라라고도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라오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라오양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은 이 공손시가 있었던 요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즉 연나라가 있었는 그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한말의 난세로 혼란한 틈을 타 요동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으며 중국 동북부의 이민족을 관리했다. 스스로 왕을 칭하기도 하며 거의 왕의 번가는 권력을 잃었으나 결국 위나라 사마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말았다. 위나라의 사마의 공격에 받아가지고 현재 연나라가 멸망을 했다네요. 그래가 공손시가 멸망을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같은 공손시지만 후한말의 유주를 중심으로 활거했던 공손창과는 관련이 없다. 요동에는 제후의 후손이라는 뜻의 공손시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한국 사회는 꽤 엮이는 부분이 많은데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요동군뿐 아니라 그보다 동쪽에 있는 현도군, 낭당군 명목상의 종주권자였기 때문에 뱅방인 낭랑지역에 고구려가 침입하고 인구가 대거 사만과 요동으로 이주하자 보다 남쪽에 있던 낭랑군의 대방현을 외에 6개현을 분리해 대방군을 신설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와 선비족에 대항해 곰손도의 종갓딸과 부여의 위구태왕 사이에 혼인동맹이 체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도 이 공손시와 연관성이 이제 많은 부분이 있다 이제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요동을 항상 설명을 합니다. 앞전에 본 이 선장이 이제 요동이라고 또 설명을 하네요. 자, 아래쪽에 이미지가 있던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구상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상국가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다. 자, 후원서 서역전에 구상국가의 기록을 보면 호수 10만호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서역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구산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구상국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면,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사마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연나라와 한반도를 공약 후 다시 일본을 이제 공략했다.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각 나라를 멸망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또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 이미지를 한번 클릭 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위오 촉의 위치 관계라고 하네요. 네, 이제 지도를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공손시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연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연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효동이었다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고구려가 보이네요. 이 부분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이 되겠고, 변함, 마한이 되겠습니다. 진한, 변함, 마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위초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낙양이 되겠습니다. 낙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가 보이네요. 현재 열도 일본 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외라고 딱 표시를 해주네요. 위나라의 사마위의 공격을 받아가 연나라도 멸망하고, 연나라 멸망 당시에 공손시라고 멸망하고, 진안, 배난, 마한을 공격 후 외까지 점령 후 루코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 후 점령을 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의에 의해서 이렇게 연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반도, 현재 북한 땅 꼭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주 지역이 현재 연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나라의 위치가 과연 이 부분인지 고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도는 1402년도 일본 루코쿠 대학 소장본을 기초로 보관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지도는 많이 설명을 드렸죠. 확대해 보면은 한반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지역에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이 수도 이름이 제가 조작됐다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보통 이 고지도들은 이 조선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경도, 경사,
왕도, 경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1594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이 지도는 중국의 왕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죠. 조선에서 훔쳐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복원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반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 똑같은 서울을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경도라고 적혀 있죠. 앞전에 본 같은 지역을 이름을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선이라고 적혀 있죠. 이 점이 다른 점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선이라 돼 있어가 제가 이제 조작되어 있는 지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지도가 일본의 류코쿠 대학에서 복원할 때 조작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이제 더 검색을 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현재 이 사이트는 강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 본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하고 그 모양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출판 지도첩이라고 2018년도 2월 08일 날짜로 강리도라는 지도첩에 그려진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 이름은 강리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똑같은 한반도 서울 부분에 지명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좀 희미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선이라는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리역대국 지도하고 이제 똑같은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400년도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라고 소개하는데, 이 모사본은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로서 일명 강리도라고 불리우는 조선 태종 2년 1402년에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모사본은 4개가 존재하며 이 모사본은 중국에서 구한 자료이며 일본 용곡대에 소장된 모사본 연구 논문에서도 역시 지명이 죽산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죽산 연역에서 보다시피 죽산이라는 지명은 1413년에 죽주에서 죽산으로 변경되면서 생긴 지명인데 1402년도에 이미 죽산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1566년 명나라 강요도 조선도를 참고하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래 이미지는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와 용곡대 모사본으로 경기도 본만 확대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똑같은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조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수도 이름이 조선이라 적힌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다면은 1402년도 일본의 류코쿠 대학 소장본을 기초로 보관한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 이 지도가 일본에서 조작한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이 조선이라고 쓰여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맞겠죠. 그렇다면 이 한반도가 조선에서 되고 다른 지역은 나라 이름이나 명칭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아마 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한반도 이름이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이 한반도 현재 선양시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연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의 지명이 과연 조동이 맞을까?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혼일 강리 역대국 기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하마도 쪽에는 아무런 연나라라는 지명의 한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이 부분 현재는 베이징이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북경지대지요. 여기에 이제 지명을 보면은 연도라고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당시에는 1402년도인데 여기가 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 기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연도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연이라는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동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이라는 이름이 현재 만주 지역에 이동된 것은 예전 열도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계르국을 만들면서 선양시 즉 요동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그것은 대륙의 조선의 역사를 이 한반도 꼭대기로 이동하기 위해서 옛나라의 이 이름을 현재 만주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대륙 조선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이 옛나라의 이 연자라는 이름의 지명을 이 한반도 현재 만주 지역에 이 부분에 이동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실록 일본 정종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노동의 동경위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벌 소식을 권하다. 군인 한 사람이 노동에서 도망쳐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경위에 소속된 사람인데 노동의 역사가 번다 하므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연왕, 여기 보면 연왕이 나오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서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의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연왕이라고 보이죠. 자, 앞전에 제가 연나라의 지명이 현재 만주 지역, 즉 한반도 꼭대기로 이동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북경에 있는 지명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연왕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기 한반도 이 꼭대기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연도라고 써져 있는 이 북경 지역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 북경 지역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은 현재 이 부분을 기록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연도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됐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계륵국인 만주국을 만들면서 조선의 역사를 이 한반도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도라고 정확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연왕이 현재 여기 주석 내용을 보면 영락제라고 적혀 있죠. 이 영락제가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했죠? 태종 이방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왕은 태종 이방원이 북경에서 태조 고황제 이성계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경사가 보이죠. 이 부분에서 태종 이방원이 태조 고황제 이성계에 제사를 지내려고 여기 경사에 즉 황제가 계신 궁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태종 이방원을 궁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자, 조선의 국왕을 한번 보면은, 자, 태조 다음에 정종이죠. 그러면 태종이죠. 자, 태종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연왕이라고 하고 영락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태종 다음에 임금은 정종이 되겠죠. 정종이 경사에서 태종 이방원이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사에 들어와 가지고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 유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곁에 나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모조리 제거하겠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동이 어디였을까요? 자,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영위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요동이 어디였을까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요동은 현재 여기 베이징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요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동이 나중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이르 쪽으로 이동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본이 이동한 만주국이 만들어지죠. 자, 이 만주국이 성경이 되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계르국이 되죠. 그래가 이 요동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된다,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면서 북경에 있는 요동을 현재 만주 지역에 이쪽에 나라가 있었는 것처럼 이동을 해놨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의 역사 조작은 없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공의 한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명 혼일도라는 지도 한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명 혼일도라고 적혀 있네요. 이 지도도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고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1402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와 그 모양과 형태가 아주 유사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많이 닮았죠. 자, 이 사이트도 한자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또 명일도라고 번역을 하네요.
대명 혼일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나라 홍무 22년 1389년에 그린 것으로, 자, 명나라의 영토를 중심으로 동쪽의 일본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유럽, 남쪽의 자바, 북쪽의 몽골, 중국에서 알려진 고대 세계의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보존된 지도로 현재 중국 최초의 역사 기록 보관소이다. 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이 대명 조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즉 이 지도는 조선에서 그랬다는 것을 이 한자로 단번에 딱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명나라 홍무 22년에 되어 있잖아요.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 태조 고황제, 자, 이분이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만든 나라가 대명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준 지도가 여기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여러가지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지도도 볼 수가 있고, 여러가지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여기 조선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조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본이라고 적혀 있네요. 글자가 자가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확대하니까 또렷이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이라고. 자, 이 지도는 1389년에 그려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명 혼일도는 지명 포기가 현재는 이미지가 자가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지도의 지명 포기는 여진어, 즉 만주어와 한자로 동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명 혼일도의 실제 크기는 여기에 우측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아주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그린 대명 혼일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혼일도에 확대한 세부 이미지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지도는 제가 원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도 중국의 사이트에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명 표기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중국의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대명 혼일도의 특정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전체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의 영상에는 우측 이 부분에 조선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나 이 지도의 명칭을 보면은 조선에 써진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확대해 보면 지명이 이제 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흐릿해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명 하나하나가 보면은 만주어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여진어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자만을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명 혼일도에 여진어, 즉 만주어가 지명으로 적혀 있었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대명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가 가시겠죠?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 때 누구와 홍건적을 격퇴했습니까? 자, 태조 이성계를 검색하면 원나라와 홍건적 격퇴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361년 공민화 10년 음력 10월에 동로 강만호 박의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같은 달에 다시 압록강의 결병을 향하여 홍건적 20만 군대를 이끌고 고려의 영내에 진입하여 삽시간의 수도가 함락되자 이성계는 휘하의 고려인 및 여진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진병 조직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병력들은 기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려인 및 여진족을 동원해가지고 홍건적을 격퇴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명 혼일도의 지명이 여진어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도 한 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도 보면은 다 여진어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한자가 적힌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붉은색으로 사각형 형태로 채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의 지명들은 한자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여진어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자와 여진어와 복합적으로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진어가 더 많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중국 사이트에 여기 보시면은 조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 지도는 1389년에 제작된 지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89년에 이 한반도가 이제 조선이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죠. 현재 중공의 한 사이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명 혼일도는 명나라 홍무 22년 1389년에 그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언제 탄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대조선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1392년에서 1897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조조선 1392년에서 1897년에 탄생됐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1392년 대명 혼일도를 보면 1389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선이 1392년에 탄생했는데 1389년에 대명 혼일도에 조선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거짓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이 탄생되기 전에 이 부분의 지명이 조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명 혼일도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대명 조선에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대명 혼일도에 보면은 만리 장성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만리 장성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만리 장성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리장성을 위키백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앞쪽에 그림을 몇 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이 주장하는 시대별 만리장성의 축조도 한국학계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유화 부분까지 진출했다고 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의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자, 노란색이나 현재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만리장성이 현재 북한의 평양까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리장성의 표시가 평양까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대 지도들을 보면 만리장성이 이렇게 평양까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이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전에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준공이 역사 조작을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표기한 지점은 현재 이 한반도 이 부분까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만리장성은 역사 조작을 하기 위한 추가한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만리장성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대명 여주도에 그려진 명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직류액성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선택 후 확인해 보면 명장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만리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북직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북직내면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가 현재 베이징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북직내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도였다고 저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고 북한 지역, 즉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준공이 표시한 이 평양 부분의 만리장성의 연장은 역사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나 중공이 계속 동쪽으로 우리의 역사를 축소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옛날 고대 역사를 알아가 뭘 하냐,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역사를 다른 나라에 뺏겨버리면은 곧 이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땅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땅이 뺏겨버리고 내 땅이 없는데 나 자신이나 나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만은 꼭 반드시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공과 일본이 역사를 조작하고 지명을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